혹시 매일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감사가 우리 뇌나 심리에 그저 일시적인 긍정 에너지를 줄 뿐이라고 생각해 오진 않았나요? 사실 감사는 단순한 생각이나 느낌에서 그치지 않고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고 대인관계의 질까지 깊이 있게 개선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다양한 과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매일 실천하라고 권할까요? 혹시 매일 감사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직접 해왔고 수많은 연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매일 감사하면 뭘 해도 잘 되고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말할 때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동시에 매우 깊습니다.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 뇌의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감사가 심리적 건강에 어떤 방식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감사가 행동과 성과, 인간관계, 회복, 탄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작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혹시 진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신다면 직접 실천해 보시길 더욱 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시면 그 차이를 스스로 체감하게 되실 테니까요. 우선 매일 감사하는 습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를 변화시키고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시키며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해?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는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 역시 충분히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감사하면 뭘 해도 잘 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풀어보려 하는데 이번에는 굳이 큰 제목을 달지 않고 그 6가지 이유를 하나씩 흐름 속에 녹여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록을 보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글, 흐름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하는 편이 더 편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의 긴 흐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해 볼게요. 감사하는 행동이 우리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과학적 연구에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기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동기부여와 보상을 담당합니다. 세로토닌 또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두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확고히 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혹시 하루에 잠깐 고모여라고 생각한다고 정말 큰 차이가 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우리의 뇌에서는 미세하나마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 뇌과학 실험에서도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의 뇌 활동 패턴을 살펴보면 전전두엽이나 편도체 같은 정서 조절 영역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감사는 우리의 신경망을 재구조화합니다. 평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더라도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긍정적인 쪽으로 사고 패턴이 옮겨지게 됩니다. 인간의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어 새로운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그에 맞추어 신경회로가 재배열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더라도 감사의 습관을 들인 뒤에는 더 쉽게 긍정적인 측면을 떠올리고 유연하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감사가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이끄는 구체적인 사례는 이미 신경심리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거나 입 밖으로 감사 표현을 습관화한 사람들은 편도체의 과도한 활동이 진정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 기복이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보인다고 해요. 이는 곧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 호르몬을 늘려서 더 행복하고 차분한 일상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감사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깊고 다차원적입니다. 우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원래 부정적 사건이나 위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과거 생존 시절에는 불안과 공포를 통해 위협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생존 위협과 무관한 수많은 정보와 상황에 노출되며 불안과 스트레스가 과잉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감사는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과도한 걱정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내게 이렇게나 많은 것이 주어져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불안감이 사그라들고 여유와 안도감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감사는 또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살짝 기분이 다운되거나 이유 없이 공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의 습관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긍정이 아니라 비교적 근본적인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성취한 것,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감사함을 느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나 비교의식이 완화됩니다. 이는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죠. 내가 이렇게나 많은 지원과 사랑, 자원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 대신 자기 효능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많이 받았으니 나도 앞으로 뭔가 더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자리 잡으니까요. 이처럼 감사가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면 우리의 행동과 성과 역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자기계발, 학업, 직장 업무 등에 대한 동기가 떨어져 있다면 감사 습관을 실천해 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감사는 겉보기엔 마음가짐만 살짝 바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하다고 느끼는 만큼 열정을 갖게 되고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려 합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자원과 기회가 정말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주어진 환경과 기회를 더 잘 활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상 속에서 좀 더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리더는 부하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자주 전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그 리더에게 더 큰 신뢰와 존중을 느끼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팀의 결속력과 협업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조직 성과도 오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당신 덕분에 이런 걸 잘 해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라고 자주 말하는 부모나 배우자는 가정의 분위기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고 갈등 상황을 줄여줍니다. 감사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반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작은 감사의 습관이 쌓이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동시에 회복 탄력성, resilience 또한 높아지는데 이는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거나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감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이것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도와주므로 불가피한 실패나 시련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감사 습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의식적이고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권장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죠. 매일 3가지씩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기록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싶을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소한 것들도 전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오늘 버스를 제때 타서 늦지 않았다. 같은 일상적이고 작은 사건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돌아보며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오늘 이런 점이 좋았구나 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다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거나 작은 메모나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예컨대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다면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고마워요. 라고 전해보세요. 듣는 사람도 좋지만 말하는 본인에게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익명의 친절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면 정말 감사하다. 나도 다음에는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상적인 순간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감사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건, 자연 환경 등을 떠올리면서 그로 인해 느끼는
따뜻함과 평온함을 충분히 음미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사랑과 응원,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공기, 언제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등.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요소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감사 대상을 떠올릴수록 뇌는 나는 지금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리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더 많은 긍정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덕분에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한 덕분에 간단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덕분에 큰 힘이 됐어. 고마워. 같은 말을 전해보세요. 손편지를 쓰는 방식도 좋습니다. 직접 손으로 쓴 편지는 받는 사람에게 더 큰 감동을 전하고 쓰는 본인도 그 과정을 통해 감사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니까요. 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 말해보자 라고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대화는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했던 일을 듣다 보면 저런 점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 감정이 서로에게 전파되지요. 대화 중에 불평 대신 감사한 점을 얘기하다 보면 점점 그런 습관이 굳어져서 일상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바빠서 감사일기나 감사 명상을 매일 하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스마트폰 일정, 알림 기능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같은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리마인더가 습관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나 책상 혹은 휴대폰 배경화면에 오늘도 감사함 같은 짧은 문구를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시각적인 신호를 자주 받으면 맞다, 감사해야지 하고 자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결국 감사 습관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나 맑은 공기, 물, 편안한 잠자리, 혹은 점심시간에 먹은 맛있는 음식처럼 평소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의식적으로 감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나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라든지 내가 지금도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삶은 훨씬 더 밝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내면의 사고방식 자체가 무엇이 부족하지 에서 이미 많은 것이 있구나 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외부 조건이 조금 나빠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가를 다시 떠올려보면 감사는 결국 우리의 내면과 외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뇌에서 긍정적 신호를 강화하고 부정적 감정을 줄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상에서 행복한 순간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만족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니 갈등이 줄고 신뢰와 애정이 깊어집니다. 이런 관계에게서는 다시 우리의 행복감까지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반복되면 과도한 욕망이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더욱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질적 조건이나 외부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늘 불만만 표현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 있지? 라고 하면서 억지로 사소한 것들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차 작은 호의나 배려에도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근할 때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며 미소를 띌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밝은 에너지를 주변 동료들도 느끼니 서로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갈등이 줄고 협력이 늘어 조직 성과도 오르게 되죠. 이런 변화가 바로 감사가 행동과 성과,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단면입니다. 감사는 또한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가 느끼는 의미와 목적의식을 확장시켜줍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과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해진 거구나 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죠. 이런 관점은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더 큰 목표를 위해 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긍정적 태도로 이어집니다. 요컨대 감사는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은 물론 우리의 인생 목표까지도 한층 풍요롭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진정한 풍요로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감사는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매일 마시는 한 잔의 깨끗한 물도 사실은 많은 이들의 노고와 자연환경 덕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 물 한 잔의 의미가 단지 갈증 해소 이상의 무언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큰 영향력이 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일상 속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감사가 깃들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훨씬 밝아지고 빛나게 됩니다. 큰 것을 얻어도 금세 만족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행복과 만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셈입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감사 습관을 좀 더 깊이 내재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많은 심리학 전문가들은 감사는 습관화될수록 더 많은 이유로 더 자주 감사하게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자기 강화, self-reinforcement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감사해서 행복감을 맛보면 이거 생각보다 좋네, 더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 또 한 번 감사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행동이 거듭될수록 감사가 습관이 되어 원래보다 훨씬 쉽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주변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감사가 외부 조건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기가 쉬운 건 맞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감사의 힘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패, 이별 같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라도 지금 남아있는 작은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안정과 희망이 찾아오거든요. 감사는 상실과 고통에서 치유되는 과정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아직도 내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은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배움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감사는 순간적인 감정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의 궤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마인드셋입니다. 끊임없이 불만과 비교 속에서 사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덕분에 이 기회도 받았구나, 정말 고맙다, 더 잘해봐야겠다 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어 실제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커집니다. 결국 감사는 자기 성장의 발판이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감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라고 전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축적되면 관계 전체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죠.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래도 평소에 내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기억이 서로에게 남아있으면 훨씬 쉽게 문제 해결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용서와 이해를 촉진하기도 해요. 화가 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잠시 멈추어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참 많은 도움을 줬지 라고 떠올려보면 감정이 한결 누그러지고 갈등 해결이 수월해지는 편이죠.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왜 감사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 관계, 건강 등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촉매입니다. 작은 감사를 시작으로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긍정적 행동과 성과, 풍요로운 인간관계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인생 자체를 한층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인생 전반의 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죠. 행복이라는 우리가 흔히 바라는 목표에 가까워지는 데 있어 감사만큼 분명하고 직접적인 길잡이는 사실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이미 효과를 경험해왔고 과학과 심리학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요.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도 좋은 말인 건 알겠지만 과연 내게도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그 의문 자체가 감사 습관을 시작할 좋은 동기가 됩니다. 직접 시도해보시라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로라도 감사일기를 써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정말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쌓이다 보면 뇌는 반복 훈련에 민감하기 때문에 점차 감사가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큰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혹은 나는 이미 감사할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루 중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입 밖으로 내는가? 정말로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감사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감사는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직접 쓰는 힘이 특히 강력한 이유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적는 과정을 통해 뇌가 내용을 더 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잠자리에 들기 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메모 앱을 열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해보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수면 중에도 뇌가 그 긍정적인 기억을 재처리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밝은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면
우리의 정서적 기저 상태가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한 달 뒤, 두 달 뒤, 혹은 반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는데 라고 스스로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감사 습관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겠지요. 삶의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매일의 사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감사는 순간적 기분 전환을 넘어 우리 인생 궤도 자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와도 만족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반면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이 또한 내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정말 고맙다.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확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자기 성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사는 그야말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어, 고마워 라고 한마디 전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관계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한층 두터워집니다. 이렇게 축적된 감사 표현들은 관계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꾸죠.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은 평소에 내게 감사할 줄 아는 고마운 사람이야 라는 기억이 있어서 금세 해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용서와 이해를 좀 더 쉽게 이끌어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우리에게 더 건강한 정신, 풍요로운 관계, 지속 가능한 행복을 안겨주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며 작은 시도와 꾸준한 반복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감사일기를 시작해볼까 고민 중이라면 당장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생활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켜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감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고마워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 실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감사는 이기적인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까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감사는 작은 습관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뇌와 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목표 달성과 성과까지 높여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고 나아가 숲을 이루듯 감사는 처음엔 작은 불씨처럼 보이지만 반복과 시간이 쌓여 거대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론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떠올려 보시고 누군가에게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 고마워 라고 문자를 보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밝고 의미 있게 바꿔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쓰면서 오늘 제게 감사해야 할 일들을
되짚어보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미 충분하다는 풍요로운 인식을 줌으로써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비교하며 불행을 초래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목표나 성취를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면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하, 내가 이렇게 노력할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감사하네 라고 느낀다면 그 과정이 고통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되겠죠. 이 글을 마무리 지으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 연습을 해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특별한 상황이나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의 향과 온기를 음미하며 이렇게 풍미 좋은 커피를 맛볼 수 있다니 운이 좋네 라고 느끼거나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다면 그때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라고 답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이야, 잘 믿기지 않아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직접 해보면 알아.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힘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놀라운 효과를 즐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긍정으로 전환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며 더 건강한 관계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꾸준히 실천한다면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감사는 진정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죠. 혹시나 이 말을 믿기 어렵다면 스스로 그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감사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쁩니다.